네,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질문이 아주 가끔씩 들어왔었고, 시험에서는 자주 보이지 않아서 영상을 자세히 찍지는 않았었는데, 드디어 SQL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SQL 같은 경우는 쿼리 만들기 기능 말고 SQL 명령어를 직접 써서 추가, 수정, 삭제하도록 문제를 내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요. 이걸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출제 빈도도 너무 적어서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외우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얘가 좀 자주 등장을 하나 봐요. 질문을 많이 주셔서 학생분들 요청에 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elect 같은 경우는 우리 not in 또는 in 같은 걸로 select field from table 그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아마 전부가 될 거고, SQL 명령어 이용해서 쿼리를 직접 만드는데 뭐 insert 써라, update 써라, delete 써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 작성 규칙에 맞춰서 직접 SQL 구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기본 문법을 먼저 확인하실 건데, 무슨 쿼리를 만들어서 어떤 레코드를 추가하세요 라고 하면 insert를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항상 docmd.run SQL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얘는 등호나 쉼표 이런 거 없고요. 곧바로 큰 따옴표 써서 큰 따옴표 안에 문장을 쭉 작성하시면 되는데, 꼭 해당 명령어 다음에 와야 하는 값들이 정해져 있어요. 추가하세요 그러면 insert into까지는 쓰시고, 그 다음에 꼭 와야 되는 게 이제 테이블 이름, 그리고 괄호 안에 어디다가 값을 추가할 건지 필드의 이름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테이블 괄호 열고 필드 쉼표 필드 쉼표 필드 쉼표 이런 식으로 점점점은 몇 개를 더 쓰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를 닫으면 그 테이블의 어느 필드에다 값을 추가할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뭘 추가할 건지는 values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values 괄호 열고 값, 쉼표, 값, 쉼표, 값 이렇게 해서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 순서 그대로 필드 순서랑 맞춰주셔야 돼요. 첫 번째 필드는 첫 번째 값, 두 번째 필드는 두 번째 값 이렇게 추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꼭 맞춰주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필드의 개수에 맞춰서 values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작은 따옴표를 써놓은 이유는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 쓰면 인식 못한다 그랬었잖아요. 텍스트를 직접 쓴다면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필드는 성명이고 두 번째 필드는 주소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값을 직접 준다. 공식이니까 공식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텍스트를 만약에 직접 써야 된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텍스트를 직접 줄 때는. 근데 우리는 주로 폼에서 어떤 상자 안에다가 뭘 입력한 다음에 그걸 어느 테이블에 어느 필드에 추가시키세요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명을 써요. 우리는 주로 이런 식으로. 컨트롤의 이름은 텍스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안에 쓰시면 안 돼요. 텍스트를 쓰실 때만 작은 따옴표를 쓰시는 거지, 컨트롤 이름은 작은 따옴표 안에 쓰시면 안 돼요. 업데이트는 수정하라고 할 때 어떤 레코드의 내용을 뭐 학번이 일치하는 학사정보 테이블에서 학점을 변경하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조건을 주면서 수정하라고 할 때, 조건을 굳이 안 주더라도 수정하라고 할 때, 수정은 무조건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얘도 작성 규칙이 업데이트 다음에 꼭 와야 되는 건 테이블의 이름, 그리고 와야 되는 게 set, 내가 어떤 걸 수정할 건지 수정할 필드, where이 조건문, 우리 where은 많이 써봐서 아시죠? 우리 레코드 소스 조회 속성에서 하실 때도 select field from table where 조건식으로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그 where이랑 같은 거예요. 필드는 컨트롤, 주로 이렇게 조건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사정보 테이블에서 학점 필드를 수정할 거다. 학번이 일치하는 거, 뭐랑 txt 학번에 내가 입력한 학번과 이런 식으로 주로 조건을 주면서 조건에 일치할 때만 어떤 걸 수정하세요, 어디 테이블에서 이렇게 작성하는 걸 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질문 주신 분들은 추가 말고 수정이랑 삭제 시험에 나왔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인서트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삭제가 제일 편한데, 얘는 delete 다음에 필드 from table where 조건식이에요.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지워라 이렇게 주로 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없어도 삭제를 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서는 당연히 조건을 주면서 삭제를 하는 걸 낼 거거든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삭제는 항상 일부분만 삭제하라는 게 없어요. 딜리트 별이라고 써서 그냥 다 지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사 정보 테이블에서 학번이 일치하는 사람의 정보를 다 삭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번이 일치하면 그 학사 정보에 이름만 삭제해라, 전화번호만 삭제해라 이런 식으로 내지를 않고 학번이 일치하면 학사 정보에서 다 지워라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드 자리에 필드 이름을 쓰지 않고 별이라고 써서 한 사람의 정보를 완전히 다 지워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안 외워지고요. 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문법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순서도 막 헷갈리고 업데이트인데 필드가 먼저였는지 테이블이 먼저였는지 막 기억 안 나고 처음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운 요령은 이거를 필드, 테이블 이것까지 처음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그 순서를 먼저 외우세요. select from where, delete from where, update set where, insert into values. 추가만 다르죠. 좀 많이. 수정 삭제 선택은 where이 다 들어가는데 insert만 where이 없고 무조건 추가하는 거니까 조건 상관없이 insert는 into, in이잖아요. insert into values. 추가해라 값들을. update는 설정한다. set where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수정한다. 그 다음에 select from where, delete from where 요 두 개는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요. 안 외워질 것 같고 근데 정말 외워지니까 그걸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아셨죠? 지금 딜리트 때문에 셀렉트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셀렉트를 우리가 많이 해봐서 익숙하니까 딜리트는 좀 쉽게 가시라고 셀렉트랑 똑같다는 걸 강조하려고 좀 셀렉트를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문법 먼저 많이 익혀두세요. 문제 적용하시기 전까지 최대한 외워두시면 나중에 문제 적용할 때 또 그때부터 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문법을 막 보면서 외워졌는지 안 외워졌는지 잘 모르겠고 막 잘 안 외워지는 것 같고 근데 문제 풀 때도 막 처음에 생각 안 나고 근데 문제를 풀면서 완벽히 외워지는 거예요. 지금 완벽히 외우실 수는 없을 거고요. 문제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문법을 쓰면서 내가 잘못 쓰면 어색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 문법을 계속 보시라는 이유가 문제 풀 때 아니다 이거다 이거였다 이렇게 생각날 수 있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초 문법 일단 다 익혀두세요. 이제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주문 추가 폼에 각 항목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주문 테이블에 내용이 입력되도록 SQL 구문을 작성하시오 했어요. 주문 추가 폼에 각 항목 그럼 이 4개를 다 말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주문 테이블에 실제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문제에서 테스트하는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혹시라도 해보시더라도 꼭 삭제를 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테스트 안 하시는 걸 추천해요. 혹시나 그렇게 하시다가 깜빡하고 안 지우시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물론 문제에서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까지 나왔으면 당연히 실행을 해서 내용이 남아 있어도 돼요. 근데 아마 SQL 구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낼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행을 안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문제에서 딱 시킨 것만. 그림이 제공되면 그 그림까지 참조. 자, 그럼 이 추가 버튼에 SQL 구문을 실행이 될 수 있게 줄 거고요. 온클릭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미리 작성해 놨어요. 어차피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다 외워졌다고 충분히 생각이 될 때 그때 안 보고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지금은 보면서 하셔도 돼요. 그럼 주문 추가를 일단 디자인 보기를 열고 추가 버튼 선택하시고 이벤트 온클릭 점점점 코드 작성기. 그럼 여기다 이제 얘네들 쓸 건데 docmd 점 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run까지 하시면 이렇게 아래 화살표 눌러서 가셔도 되는데 너무 기니까 runs 하고 아래 화살표 한 번 탭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쭉 쓰셔도 되고요. 한 칸 띄면 밑에 쓰라고 나오죠. 큰 따옴표 써서 insert 추가하세요. into 어디에다가 주문 테이블에 있는 주문 일자, 씨앗 코드, 고객 아이디, 수량에다가 이렇게 뭐를 값들을 values 상자 이름들 어차피 우리가 컨트롤에 쓴 값을 지금 추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 상자 이름을 봐야 되잖아요. 일단 적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txt 주문 일자고요. 콤보 상자라서 cmb 샷 코드고요. 콤보 상자라서 cmb 고객 아이디, 텍스트 상자라서 txt 수량, 바로 닫고 큰 따옴표 닫는 것까지 여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상자 이름하고 필드 이름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눌러서 한번 보셔야죠. 당연히 시험 보실 때는 걔네들 먼저 확인하고 들어와서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 이 상자들 이름을 하나씩 눌러서 보면 txt 주문 일자, cmb 샷 코드, cmb 고객 아이디, txt 수량이 맞고요. 자, 상자들 이름은 확인을 했고, 이제 주문 일자 샷 코드 고객 아이디 수량 여기다 입력하면 주문 테이블에 추가된다 그랬죠. 주문 테이블 열어보면 주문 일자 샷 코드 고객 아이디 수량 필드 명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레이블로 달려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요거는 열려있어서 그런 거니까 읽기 전용으로 열거냐는 거니까 그냥 예 하시면 돼요. 수정을 못하는 것 뿐이지 읽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주문 일자 샷 코드 고객 아이디 수량 필드 이름까지 제대로 확인을 했죠. 여기에다가 실제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값을 폼에서 쓰고 추가 버튼 누르면 이 주문 테이블 맨 아래쪽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지금 만약에 45번이면 바로 다음 번호 46번으로 주문 아이디가 새로 생성이 될 거예요. 왜냐면 주문 아이디가 일련 번호로 돼 있어요. 일련 번호는 우리가 값을 써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번호표가 매겨져요. 값이 한번 존재하다가 만약에 삭제가 되면 그 번호는 다시 생성을 못 하거든요. 이 그 일련 번호의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테스트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5번이면 원래 시험 볼 땐 46번이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숫자가 좀 많이 증가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테스트를 계속 했거든요. 추가가 잘 되는지. 그래서 추가하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다 보니까 주문 아이디 번호가 조금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시험 보실 때는 일련 번호로 되어 있는 애는 자동으로 값이 늘어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손대실 수 없어요. 일단 그럼 테스트를 해봅시다. 주문 일자는 2021-08-10 해볼까요? 씨앗 코드는 콤보 상자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더덕 제가 좋아하는 고객 아이디는 첫 번째 사람 그냥 해볼까요? 고객 아이디가 2019-0428이에요. 그 다음에 수량은 10. 추가를 누르면 한 행을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얘 누르고 실제로 주문 탭을 열어보면 맨 밑에 아까 마지막이 45번이었죠. 지금 51번으로 2021년 8월 10일 P001이 더덕일 거예요. 2019-0428 맞죠? 10개 제대로 추가됐어요. 자, 이게 insert into values예요. 추가하실 때 쓰는 SQL. 자, 두 번째는 업데이트. 수정하시는 거 해볼 텐데 우리가 입력한 거 가지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일단 업데이트 문제에서는 제가 나올 것 같은 문제들도 조금 추가를 했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주문 수정 폼에서 여기서 선택한 주문 아이디에 해당하는 원산지 확인 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 아까 마지막 추가한 거 있으니까 김민철을 선택을 해요. 바꿀 원산지와 추가할 수량을 입력하고, 그러니까 여기 기존 원산지가 뜨면 바꿀 원산지 쓰고 수량을 입력하고 수정 버튼 클릭하면 수정될 수 있도록, 그게 업데이트죠. 자, 근데 주문 아이디 선택하면 해당 원산지를 확인하라는데 해당 원산지가 안 떠요. 그래서 봤더니 기존 원산지에는 주문 아이디에 해당하는 원산지가 표시되도록 dlookup 함수 사용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주문 아이디를 내가 선택을 하면 여기에 51번에 해당하는 기존 원산지가 떠야 되는 거예요. dlookup이 조건을 주면 해당하는 테이블에 가서 값을 집어오는 역할이죠. 그래서 dlookup을 여기다가 써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주문 아이디 선택해서 상태가 바뀌면, 원래는 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내가 51번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쿼리를 새로 고침하도록 리쿼리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뀌면이라는 이벤트를 onChange라고 아예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 콤보 상자가 onChange 되면, 상태가 변경이 되면 쿼리를 새로 고침하도록 미점 리쿼리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쿼리 구문 그래도 조금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SQL 구문까지는 안 하셨더라도 쿼리 하실 때 새로 고침하는 명령어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미점 리쿼리예요. 그러면 콤보 상자 onChange에 가서 미점 리쿼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를 내가 바꾸는 순간 새로 고침이 돼서
여기 기존 원산지가 뜰 거란 말이죠. 되셨죠? 자, 일단 이따가 문제 직접 풀어보면서 또 확인을 하면 되고, 문제 끝까지 볼게요. 기존 수량의 txt 수량 컨트롤에 입력한 숫자를 더해서 수정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수량을 여기다가 썼어요. 그러면 그 숫자로 바로 수정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수량 거기에다가 더하기 txt 수량을 해주란 얘기죠. 내가 지금 입력한 것과 기존에 있는 수량과 합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완성된 식 밑에 보시면 업데이트 테스트. 왜 테스트냐? 이제 이 폼에 바운드 되어 있는 레코드 원본이 테스트예요. 그래서 바운드 된 거 가지고 확인을 해야지만 가져올 때 에러 없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바운드 된 걸 사용하시는 거고, 요거는 제가 미리 한번 써놨는데, 뭐를 가져올 거다? 원산지를. 어디서? 테스트 쿼리에서. 테이블이나 쿼리 들어올 수 있죠. 뭐가 같은 거? 주문 아이디랑 CMB 주문 아이디랑 같은 거. 그러니까 테스트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면 주문 아이디도 있고 가져와야 하는 원산지도 있죠. 그러니까 원산지 가져와. 어디서? 테스트 쿼리에서. 뭐가 일치하는? 주문 아이디가 콤보 상자에 있는 주문 아이디랑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까 기존 원산지 자리에 쓰면 원래는 이렇게 떠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은 제가 쿼리를 다시 실행했기 때문에 아까 뜬 거지만 다시 여기서 50일 선택을 하면 안 떠요. 떠야 되는데 왜 안 떠요? 리쿼리 아직 안 해서 안 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함수가 여기 바로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쿼리가 실행은 됐지만 화면은 정지가 되어 있는 거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결과를.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해야 내가 지금 작업한 걸 보여주는 다음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콤보 상자한테 온 체인지 됐을 때 리콜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주문 아이디를 선택해서 상태가 바뀌게 되면 얘를 선택해서 상태가 바뀐다. 말은 복잡하지만 콤보 상자에서 내가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란 뜻인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하고 온 체인지 되면 그랬으니까 이벤트 온 체인지 점점점 코드 작성기 req까지 쓰면 리퀄이 떠요. 탭 엔터. 그럼 저 지금 소문자로 썼는데 앞글자 대문자로 바뀌었죠? 요거 한 줄이면 끝나요. 그럼 이제 50일을 선택을 하면 한국, 김혜원 선택하면 미국, 최다희 선택하면 한국 이렇게 바로바로 바뀌죠. 아까 미점 리퀄이 하기 전에는 안 떴어요. 새로 고침을 자동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멈춰서. 근데 미점 리퀄을 해주면 얘가 바뀔 때마다 새로 고침을 해주어서 바로바로 적용된 게 뜰 수 있도록. 두 번째 삼각형, 첫 번째 삼각형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수량의 txt 수량 컨트롤에 입력한 숫자를 더해서 수정 그랬어요. 수정될 때, 셋 될 때, 업데이트 셋 where에서 이 셋에다가 수량은 수량 더하기 txt 수량하면 기존 수량과 txt 수량에 내가 입력한 숫자와 더해서 수량으로 주는 거예요. 자, 업데이트도 한번 써볼게요. 언제 돼야 돼요? 수정 버튼 클릭하면, 그래서 수정 버튼 선택하시고 이벤트 온클릭 점점점 코드 작성기 docmd run sql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업데이트 한 칸 띄고 테이블 이름은 쿼리 사용했으니까 지금 테스트. 지금 요 폼에 바운드 된 게 테스트라서 테스트를 업데이트 시키면 어차피 주문 테이블을 테스트 콜에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수정을 시킬 수 있어요. set 설정해라. 어떻게? 원산지는 txt 원산지로, 수량은 수량 더하기 txt 수량으로. 조건이 뭔데? where 한 칸 띄고 주문 아이디랑 같은 거 뭐랑? CMB 주문 아이디랑 큰 따옴표 닫아주면 끝나요. 엔터. 이게 왜 원산지는 txt 원산지예요? 얘는 그냥 텍스트 22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바꾸고 싶은 원산지는 txt 원산지 상자에 쓴 값인 거죠. 어디에다가? 원산지 필드에다가. 어디에 있는? 테스트 쿼리에 있는.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를 수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쿼리에서 씨앗 주문 회원 테이블을 다 사용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스트에서 원산지랑 수량을 수정하면 결론적으로 주문 테이블에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씨앗에 있는 원산지 테이블에서도 수정이 되는 거고. 왜냐면 테스트 쿼리에서 이 테이블 3개를 다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수정을 하면 다 같이 수정이 되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입력한 거 가지고 하기로 했으니까 주문 테이블에 51번
그러면 테스트에서 50일 김민철 더덕이고 원산지 한국인데 대한민국으로 바꿔볼게요. 수량은 10개를 더할 수 있게 해볼게요. 주문 수정 폼을 열고 51번 선택하면 한국으로 되어 있는데 바꿀 원산지는 대한민국, 수량은 10, 수정을 누르면 한행을 새로 고친다 그래요. 얘 누르면 끝났는데 테스트를 열어보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있고 수량은 20으로 잘 수정돼서 들어갔죠. 그럼 씨앗 탭을 열어서 원산지를 보면 대한민국으로 더덕은 잘 고쳐져 있네요. 주문 테이블에서도 51번의 수량은 20으로 잘 수정되어 있어요. 되셨죠? 쿼리를 수정한다고 해서 테이블이 수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쿼리 자체에서 이 테이블들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폼에 바운드 되어 있던 테스트 쿼리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하신 거 중에 최고로 간단한 거 마지막으로 딜리트 해보실 거예요. 주문 삭제 폼에 여기서 주문 아이디 선택 후 내가 51번이라는 주문 아이디를 선택을 했어요. 삭제를 누르면 해당 레코드가 주문 테이블에서 아예 삭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고침 되도록 SQL 구문을 작성하시오. 그랬죠. 자, 그럼 삭제 폼 디자인 보기로 열고 삭제 버튼 선택하시고 이벤트 온클릭 점점점 코드 작성기 docmd run SQL 한 칸 띄고 딜리트 한 칸 띄고 별 한 칸 띄고 전부 지우세요. from 어디서? 주문 테이블에서 where 어떤 조건이 주문 아이디랑 같은 거 뭐랑 내가 입력한 주문 아이디 txt 주문 아이디 상자와 같은 거 큰 따옴표. 자, 근데 아까 쿼리 실행하고 나면 화면이 멈춰 있을 거라 그랬죠. 실행을 했지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새로 고침하라고 아마 할 거예요. 삭제 같은 거 나오면 여기서도 새로 고침되도록 그랬으니까 바로 밑에다가 밑점 리쿼리 엔터 이렇게 써주시면 삭제됐을 때 새로 고침돼서 정말 화면에서 안 보이게 될 거예요. 해볼까요? 주문 삭제 폼에서 51번 선택됐고 삭제 한행을 삭제합니다. 예.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이제 51번이 없어졌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문 테이블에서도 실제로 51번이 없어졌죠. 되셨습니까? 삭제가 제일 간단하죠. 오늘 이렇게 세 문제 풀어보셨고요. 시험에서는 추측하기로는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자주 나올 거예요. 근데 딜리트 나올 땐 아마 새로 고침 같이 시키도록 나올 거고요. 이 딜리트에서의 새로 고침 때문에 제가 이제 디룩업하고 리쿼리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서 추가를 시켜봤거든요. 이 두 문제에 집중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인서트도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딩하는 거 처음엔 힘드실 거지만 매일매일 반복하면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서 열공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액세스도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화이팅!